혹시 매일 챙겨 먹는 그 영양제가 암을 키우고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건강해지려고 먹는 알약이 오히려 암세포에게 연료를 주는 거라면요? 믿기 어려우시죠? 저 역시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영양제 과잉 섭취로 암이 악화된 사례를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10가지 넘는 영양제를 챙겨 드시다가 오히려 병세가 악화되었고 그 이유를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솔직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약회사엔 타격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께는 충격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건강해지겠다는 희망이 오히려 병을 키우는 현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고는 늘 좋은 점만 보여줍니다. 눈이 밝아진다, 혈관이 깨끗해진다, 노화가 멈춘다.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안 먹으면 불안하고 먹으면 안심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평소 식사만으로도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 영양소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문제는 그 이상을 계속 넣으면 그게 영양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독이 암세포를 자라게 만든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 양심을 걸고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영양제는 무엇인지, 정말 내 몸에 필요한 영양제는 어떻게 고르는 건지, 그리고 건강하게 챙길 수 있는 대체 음식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암을 키우는 위험한 영양제는 확실히 피하고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제만 현명하게 선택하는 기준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 기준은 제가 10년 넘게 진료해온 경험과 가장 최신의 의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엔 제가 환자분들께 실제로 가장 많이 추천해온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안전한 영양제도 공개해 드릴게요. 혹시 지금 드시고 계신 영양제가 있으신가요? 또는 앞으로 챙겨 드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암세포를 키울 수 있는 위험한 영양제 5가지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눈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특히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드시고 계신다면 꼭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베타카로틴은 당근이나 고구마 같은 채소에 들어있는 주황색 색소인데요. 몸 안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바뀌면서 눈을 보호해주고 노화를 막아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 건강에 좋다고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 연구에서는 이 베타카로틴을 알약으로 복용할 경우 오히려 폐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핀란드에서 2만 9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5년 이상 진행된 연구였는데요. 흡연자와 베타카로틴을 같이 복용한 그룹에서 폐암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18%나 높게 나왔습니다. 게다가 사망률도 더 올라갔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라 반복된 대규모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몸은 자연에서 온 베타카로틴을 음식으로 섭취할 때는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배출합니다. 그런데 영양제 형태로 알약으로 들어오면 조절이 잘 안 돼서 과잉 흡수가 일어나고 이게 오히려 폐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흡연을 했던 적이 있거나 지금도 흡연 중인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베타카로틴은 눈 영양제뿐 아니라 종합 비타민에도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그 한 알이 사실은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눈 건강을 챙기고 싶으시다면 꼭 알약이 아니라도 됩니다. 당근 1개, 삶은 고구마 반 개, 시금치나 케일을 나물로 한 접시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베타카로틴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살짝 두르면 흡수도 더 잘 됩니다. 익혀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눈 건강은 밥상에서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영양제는 노화 방지나 피로 회복에 좋다고 알려진 고용량 비타민입니다.
특히 비타민 E를 많이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나이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기운 차릴 겸 하루에 비타민 E 영양제 한두 알 챙겨 드신다는 말씀 진료실에서 자주 듣습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강해서 세포 노화를 막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챙겨야 한다는 얘기가 많지요.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400단위 이상 고용량 비타민 E를 장기 복용한 남성들의 경우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무려 17%나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3만 5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된 신뢰도 높은 연구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용량 비타민 E는 뇌출혈 위험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E는 피를 묽게 만드는 작용이 있어 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출혈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시니어분들이 자주 복용하는 약들과도 상호작용이 많은 편이라 무심코 먹었다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럼 비타민 E를 어떻게 챙기면 좋을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역시 자연식입니다. 아몬드나 해바라기 씨 같은 견과류 한 줌, 올리브유 2큰술, 아보카도 반 개, 시금치나 브로콜리 한 접시 정도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E를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샐러드로 드실 땐 기름을 꼭 곁들여 주세요. 비타민 E는 기름에 잘 녹는 성분이라 흡수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영양제는 고용량 엽산입니다. 엽산은 보통 혈관 건강이나 세포 재생, 빈혈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시니어분들께 인기 있는 영양제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골다공증이나 심장병 예방 목적으로 엽산을 따로 챙겨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엽산도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하루 1000마이크로그램 이상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대장암이나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용종이 있었던 분들, 암 병력이 있는 분들은 과잉 엽산 섭취가 암세포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엽산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부족해도 위험합니다. 엽산은 손상된 세포를 수리하는 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가장 좋은 방법은 밥상에서 엽산을 챙기는 겁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상추, 배추 같은 푸른 채소 한 접시, 렌틸콩이나 병아리콩 한 줌, 바나나나 오렌지 같은 과일 한두 개만 챙겨 드셔도 하루 권장량인 400마이크로그램은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약을 드시는 중이 아니라면 엽산은 굳이 보충제로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네 번째는 칼슘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은 무조건 많이 먹어야 뼈가 튼튼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유도 마시고 칼슘 영양제도 따로 챙겨 드시고 종합 비타민까지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칼슘은 일일 권장량이 보통 700에서 1200mg 정도인데 이를 초과해서 1500mg 이상을 매일 보충제로 드실 경우 신장결석이나 소화불량뿐 아니라 심장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남성의 경우 하루 2000mg 이상 칼슘을 섭취하면 전립선암 발생률이 높아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칼슘은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지방 우유 한 컵, 멸치 한 줌, 두부 반모, 브로콜리나 케일 한 접시, 칼슘 강화 두유 한 팩, 이 중 서너 가지 정도를 하루의 식단에 포함시키면 자연스럽게 충분한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꼭 함께 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햇빛입니다. 칼슘은 비타민 D가 있어야 몸에 흡수됩니다. 그래서 하루 10분에서 20분 정도 햇빛을 쬐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햇빛을 받기 어려운 날이 많다면 비타민 D 보충제를 따로 챙기시는 것도 좋습니다. 칼슘 자체보다 흡수가 더 중요한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영양제는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종합 영양제나 단독 보충제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셀레늄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아주 소량만 필요하지만 과잉 복용하면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혈중 셀레늄 수치가 높은 남성이 셀레늄 보충제를 따로 복용할 경우 전립선암 위험이 91%나 높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장기간 복용할 경우 탈모, 손톱 변형, 소화장애, 심하면 신경계 이상까지 생길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식단을 기준으로 보면 이미 셀레늄을 충분히 섭취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고등어, 새우, 굴 같은 해산물, 달걀, 통밀, 견과류, 현미밥, 평소 이런 음식들을 자주 드신다면 셀레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브라질너트를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 한두 알만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브라질너트 한 알에 셀레늄이 70에서 90 마이크로그램이나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셀레늄은 미량만 필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암세포를 키울 수 있는 5가지 영양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베타카로틴, 비타민 E, 엽산, 칼슘, 셀레늄. 이 5가지는 각각의 기능은 있지만 과잉 섭취하거나 영양제로 복용할 경우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영양제의 진실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알약이 아닌 식탁에서 자연이 주는 음식으로 내 몸에 맞는 영양을 채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정말 내 몸에 필요한 영양제는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제는 어떻게 골라야 할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들, 특히 5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이런 고민 자주 하실 겁니다. 이 나이에 뭐라도 챙겨 먹어야 하지 않겠어? 종합 비타민이라도 하나 먹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챙겨 먹는다고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걸 먹어야 할지 모르겠고 주변에서 좋다는 말은 많은데 정작 내 몸에 필요한 게 뭔지는 알 수 없어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 몸에 꼭 맞는 영양제를 고르는 방법,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5가지 기준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영양제를 고르실 때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 바로 혈액 검사를 먼저 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받으시지만 영양 상태를 따로 체크해 보신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영양제는 말 그대로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지 무조건 먹는 것은 아닙니다. 내 몸에 비타민 D가 충분한지, 철분은 부족하지 않은지, 비타민 B, 1, 2 수치는 어떤지, 이런 건 병원에서 아주 간단한 피 검사만 받아도 알 수 있습니다. 가까운 내과나 가정의학과에 가셔서 비타민과 미네랄 상태를 알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대부분의 병원에서 바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부족한 것만 필요한 만큼만 보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비타민 D는 한국인의 70% 이상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햇볕을 쬐는 시간이 줄고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부족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D도 검사해 보면 사람마다 수치가 다 다릅니다. 충분한 분은 굳이 보충제를 드실 필요 없고 부족한 분은 의사의 조언에 따라 하루 1000에서 2000 단위 정도를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 몸의 상태를 숫자로 확인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영양제를 고를 때 단일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합 비타민을 선호하십니다. 이것저것 다 들어있으니 한 알로 끝나고 편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은 여러 성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무엇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내가 다른 영양제로 이미 먹고 있는 성분과 중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 비타민에 비타민 E가 들어있는데 눈 건강을 위해 비타민 E를 따로 챙겨 드신다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게 되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성분은 너무 적게 들어있어서 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성분만 단일 제품으로 골라서 드시는 것입니다. 비타민 D는 비타민 D만, 철분은 철분만, 비타민 B1, E는 B1, E만 들어있는 제품으로 선택하시면 용량 확인도 쉽고 중복 섭취를 피할 수 있어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검증된 브랜드와 전문가가 추천하는 제품을 고르는 것입니다. 영양제는 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약품처럼 철저한 품질 관리나 검사를 받지 않아도 시장에 유통될 수 있습니다. 즉, 믿을 수 있는 브랜드를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추천받은 제품이나 약국에서 판매하는 제품 혹은 식약처에서 기능성 인정 마크가 있는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값이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포장이 화려하다고 해서 품질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온라인에 보면 몇천 원짜리 영양제부터 몇만 원짜리 제품까지 다양하지만 가격보다 성분과 용량, 제조사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3만 원짜리 종합 비타민 하나를 사시고 비싸니까 좋겠지 하고 드시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들어있는 성분은 하루 권장량보다 훨씬 적고 오히려 필요 없는 것들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복용 중인 약을 잘 아는 약사 또는 주치의에게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은 병원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다루는 경우가 많아 의사와 상담 후 자신에게 맞는 영양제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한꺼번에 여러 개의 영양제를 시작하지 말고 하나씩 효과를 살펴보며 조절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몸의 상태가 다르고 같은 성분이라도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를 먹고 피로가 개선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무 변화도 못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위장에 부담을 느끼거나 속이 더부룩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시작하면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 무엇이 내 몸에 안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씩 시작해서 2주에서 4주 정도 몸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를 시작했다면 그 기간 동안 피로감이 줄었는지 잠이 잘 오는지 뭔가 기운이 나는 느낌이 드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느낀다면 그 제품은 여러분 몸에 잘 맞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아무 변화도 없거나 속이 불편하거나 이상하게 체한 느낌이 든다면 미련 없이 중단하셔야 합니다. 내 몸은 솔직하고 정직합니다. 남들한테 좋다고 무조건 나한테도 좋은 건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 복용 중인 약과 영양제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꼭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시니어분들은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약, 혈액순환제, 당뇨약, 고지혈증 약, 위장약 등 영양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약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혈액을 묽게 해주는 약과 비타민 E입니다. 이 둘을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또 항생제를 드시면서 칼슘이나 철분을 함께 먹으면 약의 흡수율이 떨어져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당뇨약이나 위산억제제를 오래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B1, E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주기적으로 피검사를 통해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함께 드실 경우 섭취 시간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같이 먹으면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영양제를 드실 때는 반드시 지금 복용 중인 약과의 궁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정보는 약국이나 병원에서 쉽게 상담받을 수 있으니
새로운 영양제를 시작하시기 전엔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내 몸에 꼭 맞는 영양제를 고르기 위한 5가지 기준을 알려드렸습니다. 혈액 검사로 내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하기. 단일 성분 영양제로 중복 없이 복용하기. 믿을 수 있는 브랜드와 전문가 추천 제품 선택하기. 한 번에 하나씩 효과를 관찰하며 조절하기. 복용 중인 약과의 상호작용 반드시 확인하기. 이 5가지만 지키신다면 영양제 때문에 생기는 불필요한 부작용이나 비용 낭비 없이 정말 여러분께 꼭 필요한 영양을 제대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영양제 선택이 암을 부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은 올바른 선택 기준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광고에 속지 않고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만 제대로 챙길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되신 겁니다. 건강을 위해 챙긴 영양제가 오히려 병을 키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영양제는 약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만큼만 섭취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챙기는 건강은 없습니다. 내 몸 상태를 제대로 알고 식사로 채울 수 있는 건 식사로, 부족한 부분은 안전하게 보충제로 채우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건강의 균형이 조금만 무너져도 몸이 쉽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내 몸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평소에 드시던 영양제를 떠올리셨다면 성분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분들, 친구분들, 아직도 아무 생각 없이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주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전해주세요. 한 알의 정보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거나 드시던 영양제에 대해 궁금하셨던 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